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딱 지난해 1월까지는 세비야가 앞섰는데 그 이후 세비야가 안 좋아졌죠. 헤타페에 연장 2번을 맞짱을 떠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세비야는 올 초부터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세비야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여유 있는 정배가 헤타페에 주어졌을 텐데 해외 배당은 저 정도면 맞배당이라 할 수 있네요. 세비야는 새해 들어 3승을 챙겼고 헤타페도 최근의 경기에서 3승을 챙겼는데 모두 홈이네요. 헤타페는 발렌시아에 패하고 세비야는 비겼습니다. 헤타페는 셀타비고를 잡았는데 세비야는 홈에서 졌네요. 축구는 상대적인 거라 이런 사례들이 허다하기는 한데 말입니다. 최근 양팀 맞붙은 상대팀들을 결과와 비교해보면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배당이 말해주듯 거의 맞배당이긴 하지만 세비야는 조금 좋아졌다 해도 아직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찾은 것이 아니기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에서 세비야는 홈에서 패했고 헤타페는 지로나까지 잡아냈고 헤타페가 세비야보다는 꾸준한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헤타페 홈승 가져갑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오래전엔 본머스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최근엔 에버턴이 홈에서 2승을 챙겼네요. 이번엔 간만에 맞는 본머스의 홈인데 해외에선 홈팀인 본머스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에서 에버턴이 좀 심각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네요. 반면에 본머스는 벌리를 잡고 루턴타운도 잡았는데 사실 이 두 팀은 잡아야 할 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에버턴은 승리는 없지만 5번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끌어냈습니다. 브라이턴, 크리스털, 토트넘, 풀럼, 에스턴 빌라와 비겼네요. 에버턴이 비긴 이 5팀은 본머스가 상대하기엔 버겁습니다. 본머스가 잡은 루턴과 벌리는 에버턴도 감당할 수 있는 팀입니다. 승리가 없다는 건 끔찍한 일인데 그렇다고 골을 못 넣는 것도 아닌 만큼 이번 경기는 최근의 맞전적에서 에버턴이 2번을 잡았다는 것. 물론 본머스의 홈이지만 에버턴이 쉽게 물러설 팀은 아니고 양팀이 무승부가 없었던 만큼 승패로 가려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승패로 가져가되 나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홈패배만 선택하겠습니다. 맞전적에선 노팅엄이 홈일 땐 승리를 했고 원정일 때 2번은 무승부 경기를 했네요. 하지만 한 점차 승부였다는 건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다는 거죠. 배당은 그걸 반영해서인지 노팅엄이 다시 홈을 받아 근소한 정배가 되었습니다. 순위와 승점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며 득실률도 대등하네요. 두 팀 다 최근의 승리는 모두 홈 경기였으며 가장 최근 경기는 양팀 모두 루턴타운을 상대했는데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두 팀도 한 점차 승부이니 무승부 확률도 상당히 높은데 말입니다. 회차가 열리면 이놈들도 승무패의 득표율이 비슷하게 팔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원정이긴 하나 최근 벌리를 크게 잡고 토트넘전에서도 골을 뽑아낸 크리스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2개를 가져간다면 무패가 좋을 것 같으며 전 홈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셰필드와 풀럼은 순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외 배당에서 알 수 있듯 풀럼이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습니다. 최근의 맞대결에서 풀럼이 셰필드를 2번이나 잡았으나 그땐 풀럼의 홈이었고 지금은 셰필드의 홈입니다. 단지 그 차이만 나네요. 득점률, 실점률 모두 풀럼이 앞선다고 나오며 최근의 경기를 봐도 풀럼의 상승세가 섬찟할 정도입니다. 메뉴와 브라이턴을 잡았고 울브스의 패했으나 토트넘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셰필드가 홈이라고는 해도 조금 많이 벅차 보입니다. 상승세 이어갈 원정팀 풀럼을 가져가야겠습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토트넘과 루턴타운은 맞전적은 한 번뿐이나 토트넘이 원정으로 승리했고 배당이 말해주듯 토트넘이 초대끼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러지면 좀 심각해지겠네요. 가장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은 풀럼의 3대 떡으로 작살이 났지만 그 이전 경기들을 보면 상위팀 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5경기 중 울브스에 패한 경기를 제외하곤 4승을 챙겼습니다. 루턴타운이 골을 넣지 못한 경기는 최근엔 없으나 토트넘이 이번엔 홈이기까지 해서
플럼전의 무득점 경기가 다시 재현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득점 경기는 충격적이었기에 이변으로 무승부는 조금 고민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홈팀 토트넘의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알메리아는 22위고 오사수나는 12위입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오사수나의 승률이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두 팀의 해외 배당은 맞배당으로 팔립니다. 왜일까요? 알메리아가 오사수나에겐 많이 밀렸으나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엄청 많았습니다. 승점 모두가 무승부로 쌓은 승점인데 지난번엔 귀한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꽤나 늦은 첫 승이지만 더 강한 팀과도 수많은 무승부를 했던 알메리아가 첫 승을 하고 홈에서 경기를 갖는 만큼 기세만큼은 엄청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배당으로 팔리는 것 같은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메리아의 첫 승은 소중하지만 오사수나와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4승을 챙겼으며 거기엔 소시에다와 헤타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메리아는 자신들이 잘하는 무승부를 세비야, 에이티 마드리드, 지로나에게도 끌어냈으며 직전 원정으로 라스팔마를 잡아버렸기에 지로나와 마드리드와 비겼던 알메리아라면 오사수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메리아가 원정으로 재물 삼은 라스팔마는 최근 오사수나와는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딱 그거 하나랑 알메리아가 홈발에서 살릴 기세 딱 그렇게 두 가지가 좋을 뿐인데 그 두 가지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거라서 말이죠. 전력은 오사수나가 월등하나 알메리아가 골을 못 넣는 팀도 아니고 첫 승에 취한 상태의 분위기는 매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차하면 지로나, 에이티 마드리드와 비겼듯이 무승부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사수나가 알메리아에 강했고 최근 10번 중에 4번의 패배인 레알, 지로나, 바르셀로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항상 잡아오던 알메리아였기에 다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홈팀 알메리아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울브스를 도깨비팀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 이번 시즌은 에스턴도 그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전적은 의외로 더 아랫순위에 있는 울브스가 에스턴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배당은 에스턴의 안정적인 정배를 주었습니다. 에스턴도 도깨비여야 하는데 최근의 전적만 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양팀 모두 최근 모습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브스는 웬만해선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순위나 전력이나 그 외의 것들을 따져봐도 에스턴이 확실히 더 좋기는 합니다. 홈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울브스는 가장 최근 경기가 컵대회인데 홈에서 코번트리에 패했죠. 역시 도깨비 같은 놈들이네요. 에스턴은 풀럼, 노팅엄, 루턴타운을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 팀은 울브스보다 더 아래에 있는 팀들입니다. 에스턴은 여하튼 3승을 챙겼지만 그 이후 토트넘의 4대 떡으로 처발리고 웨스트햄과는 간신히 비겼습니다. 이겨야 할 팀, 세 팀을 격파한 건 높이사나 강한 팀을 만나면 그냥 부러질 수 있는 게 에스턴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울브스는 컵대회는 망쳤으나 리그전에선 첼시를 격파하고 에스턴을 4점 차로 박살낸 토트넘을 원정에서 잡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두 팀의 맞대결에선 울브스가 3승에 이무를 보여주고 있죠. 정배를 부러뜨리기 좋은 경기로 생각하며 맞전적의 통계대로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울브스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는 딱 들으면 발렌시아가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맞전적에서는 마요르카가 꿀리지가 않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해외 배당은 발렌시아가 마요르카보다 월등히 낮은 배당을 받긴 했으나 2점대의 정배당이며 올라가고 있다고 나오네요. 발렌시아는 예전엔 골을 많이 뽑아내기도 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한 골 정도밖에 뽑아내지 못합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경기마다 한 골씩 넣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한 골을 넣고 상대팀이 못 넣으면 이기는 것이고 상대팀도 한 골을 넣으면 비기는 것이고 그런 추세네요. 마요르카는 이번에도 한 골 정도는 어떻게든 뽑아낼 것이며 발렌시아가 한 골을 넣느냐 두 골을 넣느냐의 문제네요. 뭐 이런 말을 하나 싶겠지만
최근에 발렌시아 역시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하니까요. 전력은 발렌시아가 마요르카보다 조금 앞서긴 하나 맞전적에서 마요르카가 꿀린 적이 없고 발렌시아의 최근 득점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도 역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홈팀 발렌시아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메뉴도 가끔 뻘짓을 하는 팀이긴 한데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브렌트퍼드를 상대로는 뻘짓은 잘 안 한다고 나오네요. 메뉴는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팀이라 내려가는 추세의 정배이지만 초기 배당은 2점대의 정배를 받았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메뉴를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메뉴는 12월에 노팅엄에 패했고 2월에 플럼에 홈에서 패했습니다. 그럼 다음 뻘짓은 시간텀이 좀 남았다는 것이고 가장 최근 경기는 컵대회에서 리버풀까지 잡았네요. 그에 반해 브렌트퍼드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리그 15위의 모습 그대로이고 맞전적에서 메뉴에게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경기부터는 해외 배당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셀타와 라요는 똑같이 6승을 챙겼지만 무승부가 라요가 더 많아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맞전적을 보면 셀타가 원정에선 무득점으로 비기고 홈에선 2대0, 3대0으로 큰 점수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만큼 셀타에겐 라요 원정은 힘들어도 홈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이라는 거죠. 라요는 최근 경기에서 승리 없이 무승부와 패배만 하다 직전 홈에서 베티스를 잡아 간만에 1승을 챙겼으며 셀타는 6승 중에 3승이 최근의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졌다는 걸 말하며 잡아야 할 팀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셀타에게 라요는 홈에서라면 좋은 먹잇감밖에 되지 않고 지금 흐름도 셀타가 라요에 뒤지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홈팀 셀타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3위 지로나와 7위 베티스는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팀입니다. 순위 차이는 4계단 차이지만 승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로나가 11승을 챙겼고 베티스가 7승을 챙겼네요. 그런데 베티스 뭐죠? 맞전적에선 지로나의 무척이나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가장 최근 경기에서 무승부를 낸 걸 오히려 베티스가 쪽팔려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지로나는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엄청난 승수를 쌓았고 지금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티스는 꾸준하게 승리를 챙겼지만 최근엔 주춤한 모양새네요. 지로나의 득점력은 베티스를 크게 능가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로나 모습에선 많은 골을 넣는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득점을 할 때엔 엄청 몰아치던 팀인데 알메리아, 소시에다, 헤타페 전에선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베티스는 득점률이 지로나에 훨씬 뒤지긴 하나 그래도 기복 없이 넣을 만큼 넣고 있는 팀인데 말입니다. 이 경기가 배당이 주어지면 역시 맞배당으로 팔리거나 지로나가 홈이기에 근소한 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지로나의 최근 모습은 좀 지쳐 보인다고 할까? 쉬어가야 할 타이밍 같기도 합니다. 헤타페에 한 점 차로 질 수는 있으나 헤타페가 최근 전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거 감안하면 역시 예전만 못한 지로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경기를 승무패로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5번의 맞전적에서 베티스가 4번을 이기고 1번을 비긴 걸 생각해 홈팀 지로나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널이 만났습니다. 득실률도 대등하게 나오고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맹수들의 접전 경기입니다. 맞전적에선 맨시티가 그래도 아스널을 씹었었는데 아스널은 이제 맨시티에게 두드려 맞던 그때의 아스널이 아닙니다. 최상위 포식자답게 양팀 모두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8승씩을 챙겼습니다. 다른 건 맨시티는 나머지가 무승부이고 아스널은 패배라는 거지만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어 보이고 맞전적도 예전엔 맨시티가 씹었으나 가장 최근 경기에선 아스널이 홈에서 승리를 했죠. 많은 분들이 근소하게라도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할 텐데 아스널의 승리를 보면 예전 맨시티가 보여주던 모습입니다. 크리스털의 5대0, 웨스트햄의 6대0, 벌리의 5대0, 뉴캐슬의 4대0, 셰필드의 6대0. 득점력이 완전 섬찟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맨시티도 꾸준히 승리를 하고 있으나 지금의 아스널처럼 많은 골을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냥 좋아하는 팀을 가져가셔야 하며 적중하기 위해선 삭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를 단 아스널이긴 하지만 맨시티에 약했고 이번엔 원정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면 쉽게 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놈들한테 무전 쳐서 누가 이길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 답이 당도할 땐 이미 경기는 끝나 있을 테니 방법이 없습니다. 찍는 수밖에요. 저는 맨시티에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알라베스와 소시에다는 비교적 전력차가 나는 팀으로 득실률에서 모두 소시에다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전적에서는 근소한 우세밖에 보여주지 못하네요. 소시에다가 2번을 승리하긴 했지만 알라베스의 홈에서는 무승부 경기만 있었습니다. 알라베스는 순위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시에다는 나름 초반 선전하다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력은 소시에다가 많이 앞서고는 있으나 맞전적에서 알라베스의 홈에선 무승부 경기였고 5번의 경기 중 1번을 제외하곤 모두 1점차 경기였기에 이번 경기도 소시에다가 몇 점을 뽑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최근 골을 많이 뽑아내고는 있으나 예전에도 다른 팀에 많이 뽑아낼 때도 알라베스와는 1점 차 이내 경기가 많았다는 걸 생각해 홈팀 알라베스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1위 레알과 4위 빌바오 경기입니다. 순위는 3계단 차이나 승점은 16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레알은 거의 모든 팀에 강하듯 맞전적에서 빌바오에게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팀 다 순위에 맞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번의 경기를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승리한 것도 똑같고 무승부를 끼워가며 승리도 챙길 만큼 챙겼네요. 최근에 득점력에선 빌바오보다 레알이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실점률은 그만큼 빌바오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냥 보여진 전력대로 맞대결 전적대로 레알이 홈이기까지 해서 레알의 승리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빌바오가 딱히 못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긴 하지만 레알 상대로는 많이 밀렸던 게 사실이고 이번엔 원정이니까요. 레알의 승리를 픽업하고 결과를 보는 수밖에요. 홈팀 레알의 승리를 가져가지만 무승부나 패배가 나와도 화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 경기는 두 팀의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어 헤타페의 승리를 가져가지만 최근의 세비야라면 헤타페에 절대 뒤지지 않아 무승부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7경기는 울브스의 승리를 가져가기는 하지만 1.6배의 정배를 받은 에스턴이 승리한다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맞전적에서 울브스가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줬기에 역배를 노릴 뿐이지 에스턴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5경기 토트넘 대 루턴타운은 토트넘이 초대끼리 1.2배로 팔립니다. 토트넘 홈이고 전력차가 너무 뚜렷합니다. 회차가 열리면 거의 90%의 득표율을 가져갈 놈인데 이번 20회차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토트넘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10경기의 모습은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10번에 5번의 승리를 챙겼고 루턴타운은 그동안 1승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보아 토트넘이 루턴과 비기거나 져서는 안 되는 경기지만 토트넘은 매경기 골을 뽑아내다 풀럼전에서 3대0으로 발렸습니다. 원정이긴 하나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루턴타운은 1승밖에 챙기지 못했으나 비기는 경기도 패하는 경기도 모든 경기에서 골을 뽑아내고는 있습니다. 그게 적으면 한 골이라서가 문제죠. 원정으로 싸운 풀럼과 홈에서 다투는 루턴은 완전히 다른 팀이지만 만약 토트넘이 골을 뽑아내지 못하면 비기거나 지는 겁니다. 저 역시 토트넘 승리의 표를 던졌지만 만약에 20회차에 폭탄이 터진다면 토트넘은 그 후보에서 제외해야 하나? 그 점을 생각하면 터지면 가장 위험한 놈이 되겠습니다. 픽업한 16조합을 보면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 이번 회차
2월은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적중자가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14개의 경기 중 의심 가는 놈. 서너 개 잘 추리셔서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